이번에는 최윤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천 다녀오셨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시끄러웠던 한여름의 매미 소리도 가고 이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리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면 유독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제가 진천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이란 자고로 사색의 계절, 그래서 우리는 책을 집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사색에 운치와 낭만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천으로 갑니다. 진천에는 푸른 바위라는 뜻을 지닌 동네 벼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역의 이름과 꼭 닮은 성품을 지닌 한 작가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생가터에 세워져 그의 생애는 물론 더 나아가 조선 문학의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포석 조명희 문학관입니다. 네, 이곳 진천으로 제가 오늘 문학을 찾아왔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포석 조명희 문학관입니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포석 조명희 문학관은 2015년 5월 14일 진천 군민들의 오랜 수강 사업으로 개관된 그런 문학관입니다. 포석 조명희 선생은 1894년 이곳 그 문학관이 세워진 벼감리 수암마을에서 태어나신 한국 근현대 문학의 선구자이고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조명희 선생이 한국문단에서 활동한 기간은 8년 남짓,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그가 문학사에 남긴 것은 결코 얕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저희가 같이 좀 둘러봤는데 조명희 선생님이 왜 유명한 분이신지 어떤 문학인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포석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여러 개의 분야에서 최초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선구자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열거를 해보면 2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창작 희곡집인 김영일이사를 발간을 했고 또 24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발표 개인 창작 시집인 봄잔디바두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낙동강은 우리나라 프로문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희 선생은 다양한 문학 영역에서 최초로 기록되는 활동을 이어온 선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 둘 중 한 곳의 이념을 선택하지 않고 구소련으로 망명을 갔던 조명희 선생은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한골 문학을 전하고 또 이주자로서 삶과 정체성을 그린 디아스포라 네, 문학의 근현대사 시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인물이라면 민족의 해방 그리고 분단 이런 이야기들이 꼭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시기에도 망명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망명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포석은 28년도 소련으로 망명을 해서 38년도 xuất 국할 때까지 10년 동안 개인 창작은 물론이고 후진 양성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조도 생겨났다고 들었거든요.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 길을 개척을 했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민족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문학을 통해서 구현한 그런 작가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명희 선생의 삶이 담긴 글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이 문학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천에 온 목적은 문학여행. 그러니 이쯤에서 대표작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조명희 선생의 생애를 헤아리며 책을 펼쳤습니다. 뚝 하고 우주가 새 아들을 낳았다고 기별합니다. 오, 여러분 제가 이거 학창 시절에 배웠었거든요. 이 뚝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청각정 심상, 청각정. 요런 게 딱 그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밤송이가 딱 하고 떨어지는 그 가을의 정취와 또 아들을 낳아서 기쁜 이 우주의 기운까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을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가을이다. 어머. 포석 조명희 문학관에서는 그의 활동을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키오스크를 통해 소설, 희곡 등을 직접 읽어볼 수도 있고 도면하시는 헤드셋을 끼고 들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리고 조명희 선생의 삶과 작품을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오면 이 동상이 다시 보일 겁니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게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동상이죠. 와, 보니까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서 있네요. 네, 다른 동상과는 달리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석의 호가 돌을 품은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린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또 이 손발이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 유독 눈에 띄실 텐데 그 큰 손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린 것이고 맨발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 오셔도 이렇게 다 해설해 주시나요? 예, 해설을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해설을 해주고요. 문학관 안에서 많은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석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문학관 밖에 있는 포석공원을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게 되면 포석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에서 새색을 함께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물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운치를 더해줄 공간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가을의 색으로 바뀐 노란 금잔디가 펼쳐진 정원이 우리를 반기는 이곳. 또 어떤 문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면서 너무 예뻐서 감탄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직접 풀도 뽑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저희 공간인데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좋아요. 세상에나 진천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요. 지난 7월에 문을 열었는데도 벌써부터 새로운 감성 스팟으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가을을 테마로 꾸며진 정원은 때맞춰 피어난 분홍 바늘꽃이며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억새 그리고 빨갛게 물들어가는 중인 단풍나무들 때문에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눈길과 발길을 빼앗겨 무작정 걷게 되는데요. 와, 선생님 여기 보니까 지금 정원에 꽃이랑 나무랑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일일이 가꾸시는 것도 일이겠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얘네들부터 봐요. 음. 오늘은 얘네들이 뭐 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오늘은 뭐 좀 죽은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지 얘네들이 사실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번 이 가을의 테마 이곳은 어떤 테마인가요? 저희 집의 테마는 가을이면 단풍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저희가 단풍이 들진 않았는데 한 며칠 있으면은 아마 절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씩 단풍이 들고 네. 있네요. 좋아요. 예쁘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 풍경에 취했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여기 책 읽으러 왔거든요. 선생님 책은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책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한번 저 가보실까요? 안에요? 네.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천에 책을 읽으러 왔죠. 정원에 펼쳐진 가을을 뒤로하고 자갈길을 따라 하얀 건물로 들어서면 종이 냄새에 폴폴 풍기며 절로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가을볕이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서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이 공간은 알면 알수록 저를 놀래키는데요. 아니, 이런 곳에 이런 서가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또 여기 진천에 어떻게 이런 서가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우연히 진천 왔다가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보는 순간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아, 여기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사실은 서가를 할 처음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공간을 보자마자 아, 여기서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책방을 열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총 책이 몇 권 정도 있는 건가요? 정확히 저희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3,000여 권 정도 되긴 하는데 이제 무거운 책부터 가벼운 책도 있긴 하지만 주로 저희는 조금 가볍게 읽고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않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책을 저희가 여기 보긴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책을 보다가 잠시 하늘을 볼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저 앞에 있는 또 물을 보면 또 생각을 또 정리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가 서가를 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무조건 머리를 꽉 채워가는 것이 아닌 되려 정리하며 비워갈 수 있는 서가. 정말 그 풍경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가 일부엔 청년 작가를 위한 자리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름하여 이달의 작가 코너.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편한 보기로 삼아도 보니까 좋겠죠? 이쪽에는 이달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달의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네, 전국에 계신 저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계신 젊은 작가분 지금 9분의 작품이 여기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요즘 그 큰 대형 출판사 이런 데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작품을 세상에 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 그 책들을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독자를 가리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준 책 한 권을 골랐다면 이 공간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돗자리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니 금잔디에서 책 읽기도 강력 추천. 높은 하늘 아래 사색과 운치가 선생님이 듯한 생각하시기에 문학여행 이곳 만났습니다. 책 읽기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자연 환경이 너무 빼어나잖아요. 바람도 좋고 낙엽도 좋고 단풍도 좋고 물도 좋고 이곳에서 책을 한 권 읽어 가신다면 그게 바로 힐링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정말 제대로 이곳에서 책 읽기 하면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외쳐볼까요? 올가을은 진천에서 책과 함께해요.